상당히 밀쑥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다 할 얘기가 없는 게 19살 말부터 난 지금까지 시간이 살짝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엊그제 같아.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뭔가 생각의 진전이라던가 아니면 배움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일은 좀 괜찮겠지, 내일이 좀 괜찮겠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 스트레스의 큰 원인은 뭐야? 자존감이지? 쉽게 말하면. 자존감? 음. 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 고딩 때 약간 너 어떤 학생이었는지. 난 일단 굉장히 까부는 애였어.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 그 항상 이제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 성적을 보고 좀 놀랐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수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단 말이야. 맨날 잤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공부 못하는 전형적인 양상이잖아. 그 공부를 최소한 했단 말이야.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옛말에 그 말 있잖아. 교과서만 공부하는 놈이 공부 진짜 잘한다. 나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만 이렇게 읽었어. 2회독 정독하면은 흐름이 읽혀. 오늘 받아온 그 유인물들. 그거 이제 보면서 아, 이거 위주로 시험을 내시겠구나 해서 이제 벼락치기로 항상 한 2등급은 맞았다.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누구든 연애가 하고 싶겠지, 누가 연애가 하기 싫겠어. 훗날 듣기로는 나는 그때는 사실 인지를 못했어. 까부는 애라고 해서 연애를 못하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쫙 까불어.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할 수 없는 그게 아니었나. 근데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같이 동창이었던 여자애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갖고 너랑 이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너가 그렇게 아닌 것 같다 그걸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인 줄 알았다. 인생의 모토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나답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난 항상 선함을 준비했어. 진짜로 나는 한 번도 누굴 괴롭힌 적이 없다니까. 아니, 괴롭힌 적이 없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닌데 보통 반에서 나도 그렇고 까이는 위치에 친구들이 있어. 까이는 위치의 친구가 좀 더 바보 같거나 아니면 까는 위치에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좀 더 못된 애면은 조금 선을 넘어서 이제 괴롭힘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나는 거기 동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성년 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정했잖아. 내가. 상당히 밀쑥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다 할 얘기가 없는 게 19살 말부터 난 지금까지 시간이 살짝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엊그제 같아.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뭔가 생각의 진전이라던가 아니면 배움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일은 좀 괜찮겠지, 내일이 좀 괜찮겠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 스트레스의 큰 원인은 뭐야? 자존감이지? 쉽게 말하면. 자존감? 지금은 좀 벗어난 것 같아? 아니면 딱 벗어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몇 년 연락을 안 했는데 몇 년을 안 했지. 3년 안에? 많이 괜찮아진 거지. 내 생각에 아버지 MBTI를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INTP 아니면 INTJ야. 상당히 상상도 일단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성적. 그런 거 못 참아. 틀렸는데 어물쩍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 내가 아버지 닮아서 나도 그런 거 불편해하는데 예를 들면은 노래방에서 반키 내린단 말 있잖아. 그거 틀린 건지 알아? 한 키 내리는 거니까. 한 키 내리는 거고 반음이 한 키야. 근데 반키라는 말을 쓰잖아. 심지어 실용음악 전공하는 애도 가끔 쓰더라고. 틀린 말인데 그런 거 이제 못 참아. 자동차 특히 좋아하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막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누가 이러는데 그냥 막 고등학교 물리만 배워도 절대 아니라는 걸 알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거 뭐 이런 거에 의하면은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기분 좋게 몰랐는데 잘 배우고 갑니다. 너가 옛날부터 차를 좋아했잖아. 그건 계기가 뭐야? 아버지가 일단 차를 좋아하셨고 아버지가 또 물리학과셔. 너 막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동차 장난감 사주고 이게 포르쉐다 막 이런 거 하셨어.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받았어. 또 수능 끝나고 알바를 바로 시작을 했어. 그 전까지는 용돈도 적게 받아서 애초에 나는 다른 애들처럼 막 뭘 사 먹고 그런 걸 별로 못했단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 돈을 벌게 된 거야. 그때가 물류센터. 나는 상하차는 거의 안 하고 상차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하나하나 올리는 거.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한 손수레를 끌고 하는
그때 우리 이제 8,000원을 받았어. 그랬나? 그때 최저가 6,700원인가 그랬. 정기적으로 그 몇 달 동안 하는 알바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하기가 싫었어. 다 1일 알바 쪽으로. 그 일일 알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래서 호텔 알바를 많이 했지. 연회장 같은 거. 바로 이제 짬통을 치우거나 젓가락을 닦거나. 그나마 재밌던 게 이제 와인잔 닦는 거. 와인잔 닦는 거 이 빛에 비추면서 얼룩 하나하나 지우는 거. 그건 좀 재밌었어. 그거 말고는 별로였다. 제일 최악인 거는 거기서 일하는 이제 알바들을 살짝 통솔하는 그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럼 왜 시작하게 됐어? 일단 알바 시작을 해야지. 발레 파킹을 내가 왜 늦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때문은 아니었어. 나는 나이 제한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은 보험 같은 게 만 26세 전후로 그게 되니까 거기 그 발레 파킹 보험도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 군대 가기 전에는 애초에 운전을 그렇게 잘 못했고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는데 솔직히 운전병을 하면서 운전이 는 건 아니고 그때 외박하고 휴가 나오면서 맨날 렌트해갖고 놀러 다닌 게 제일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아. 운전을 잘하니까 해봐야겠다. 근데 처음에 했던 발렛은 재미가 없었어. 왜? 왜냐하면 나는 살짝 주차 안내원 역할이었고 거기가 또 산부인과거든. 여자는 운전을 못해. 잘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직접 넣어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신호만 하는 걸로. 그러고 어디 세브란스 병원, 작은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거기 주차장 했는데 차가 진짜 안 왔어. 차가 하루에 5대인가 밖에 안 왔어. 나 그냥 있는 척하고 놀러 갔다 오고 그랬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서초동에 모 고깃집을 이제 중간중간 갔는데 거기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 이제 나 한번 고용한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해. 분당 가깝냐? 하면서. 아, 그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야. 구하는 것도 똑같이 알바몬에서 구하는 거지? 발레 파킹은 고학벌이든 저학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쭉 서울대를 나와도 난 발레 파킹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당연히 서울대 나왔으면은 당연히 과외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큰가 보더라고. 과외가 그렇게 막 편한 게 아니래.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과외가 당연히 돈을 더 고수익이고 돈을 더 많이 더 벌어도 다른 알바도 해보고 싶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울대 피셜입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사고도 있지 당연히. 내가 운전을 못해서 미처 생각 못한 각을 긁어버린다. 그건 이제 운전 미숙이지. 진짜 못하는 애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안쪽 저기 팬더 긁어버리는 거. 잘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 내가 그랬는데 엄청 바쁜 날이었어. 벤츠가 들어온 거야. 근데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서 오시는데 두 분 다 운전을 못 하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거기가 발렛이 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그 서초 윤석열이 퇴근하던 데거든. 그 자기가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 차가 엄청 비싸면 당연한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바쁘니까 5개를 댈 수 있는, 저희가 선이 없는 자리란 말이야. 5개를 댈 수 있는 자리에 4대밖에 못 댈 수도 있어. 사람들이 막 삐딱하게 돼버리면. 빨리 이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차에 타기 직전에 옆 시야로 어떤 차가 들어오고 있던 게 보였어. 엑셀을 밟는 순간에 근데 그 차 우리 가게 지금 방금 들어오고 있던 건가 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내가 그걸 왜 못 봤냐면 이 후진을 넣고 한 0.5초 있다가 후진 모니터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든 거야. 진짜 살살 박았어. 그 뒤에는 아반떼였는데 번호판 그 플라스틱 테두리가 살짝 깨졌어. 그럼 이제 그 번호판이 좀 말랑말랑하잖아. 강한 게 아니잖아. 거기에 이제 벤츠는 쿵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운전도 못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 그래서 뭐 어떡해 그래도 죄송합니다 하고 뒤에 아반떼 타신 분들은 뭐 이걸 뭐 자네가 배상해? 나도 그냥 갈게. 우리는 그분은 스크래치 지우는 것도 아니고 범퍼를 교환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하고 내가 그때 300을 벌었거든 한 달에. 인간은 직장인보다 꿀이었지 그때. 그치. 왜냐면 노니까 거기서 절반은 한 달 고정으로 들어가던 때여서 보너스가 나와 회사에서. 그러면 한 50인가 나와. 어떤 차를 사야 되는가? 벤츠는 사면 안 된다. 높은 라인업이 있어. 4개 1억이 넘어. 그런 거 말고는 사면 안 돼. 그 돈 주고 사는 다른 차들이 그 차 대비 좋은 게 너무 많아. 일단 벤츠랑 BM 중에 고르라 하면 BM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유튜브에서 다 말을 해. 그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벤츠를 사냐?
비싸니까. 비싼 거 자체가 메리트가 되는 거야. 나는 비싼 벤츠를 탄다. 아, 아니면은 벤츠니까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니까 당연히 좋겠지라고 사는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BM이나 그런 수입차 고민하고 있으면 음. 그냥 제네시스를 가는 것도 진짜 괜찮다. 너랑 나처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신차 말고 그냥 중고차라도 바로 샀으면 좋겠어. 너무 커. 인생이 너무 달라지잖아. 경험이 너무 많아지고. 신차를 굳이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심지어 결벽증이 진짜 심하잖아. 근데도 중고차를 샀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걱정은 그거에 중고는 뭐가 고장날지 모르고 K카 같은 데서 사면은 사기를 당할 수가 없거든. 아, 대신 중고차 살 때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뭐? 거기 가서 흥정을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미리 매도비랑 이것저것 포함하면 정확히 얼마냐 물어본 다음에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 한 번 더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일단 엔진 오일이 먼저고, 요즘은 신차들은 주기가 아마 매뉴얼상에도 많이 길어. 15,000에 한 번? 한 전전세대 아반떼만 해도 매뉴얼상 주기가 12,000. 가옥주행 시 뭐 7,000이나 6,000이라고 적혀있어. 근데 웬간하면 가옥주행이야. 에서 막 시내발이가 왔다 갔다 하면 가옥주행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근데 시동을 걸어놓는 시간 대비 주행거리가 기냐 짧냐. 사실 엔진 오일만 잘 갈아도 돼. 그래? 점화 플러그나 그런 것도 예방 정비가 힘들어 사실. 중고차는 특히. 왜냐면 얘가 언제 이걸 갈았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타다가 차가 이상하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때 가라. 그때 가면 아저씨가 알아서 아, 이거 코일 점화 플러그 나갔다, 그때 갈면 돼. 냉각수도 교환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교환할 필요가 없다. 차 관련돼서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 너는 차를 좋아하니까. 사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셰시 개발팀이라고. 네가 아는 셰시는 창 틀이잖아, 틀. 거기에서 셰시는 차 틀이지. 차 이제 그 시험 트랙에서 몰아보면서. 과가 아예 다르잖아. 그치. 하진 못하고. 근데 현실적인 뭐 없어? 하고 싶은. 없더라고. 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자동차 관련 학과는 왜 안 갔어? 거긴 보통 정비잖아. 비전이 크지가 않잖아.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